배짱이 살리는 고전시가 EBS 수능 완성편입니다. 수능 완성이고요. 수능 특강 끝나고 수능 완성으로 와 있습니다. 수능 1교시 국어에서 시험지를 넘겼을 때 나왔으면 싶은 작품들, 그런 작품들을 만나보고 있는데, 수능 특강 수업이랑 수능 완성 수업 듣고 있는 중에 이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어떤 작품들을 강의하는지 그 강의 목록이 안 나오니까 약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목록을 일단 공개해 드릴게요. 목록. 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연계 확률이 높은 작품들 먼저, 연계 작품 중에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들 한번 목록 정리하고 갈게요. 자, 한 컷에다가 잡아 두었으니까, 자, 필요한 친구들은 차각. 자, 수능 특강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작품들이 선상탄, 출세곡, 북천가, 우국가, 그리고 영원 12장까지 모두 몇 편? 5편이었고요. 수능 완성, 이 시간에 살펴볼 작품들은 북세곡, 비가, 그리고 산중 잡곡, 그리고 동락당 4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1교시 시험지 넘겼을 때 심쿵하는 순간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총 9편의 작품들, 딴 거 말고 이 작품들만 공부해도 남은 시간 투입 대비 산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배짱이들아, 포기하지 말고 이걸 중심으로 다이어트 하자. 뱃살 쫙 빼고 가장 슬림한 등급 1등급으로 출발. 자, 수능 완성편에서는 배짱이 살리는 고전시가 EBS 수능 완성편에서는 모두 몇 작품? 4작품을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첫 작품으로 우리가 보게 될 녀석 만나러 갑니다. 자, 북세곡이 되겠고요. 첫 번째 작품은 북세곡입니다. 북세곡. 북세곡 그러니까 북세. 자, 북세곡 하니까 지난 시간 수능 특강 뱃살 수능 특강 고전시가 수능 특강에서 북세곡이랑 비슷한 게 있었죠. 뭐였죠? 출세곡 있었습니다. 출세하다 할 때 그 세가 아니라 이 세와 같은 세입니다. 자, 도대체 어떤 세이길래, 한자로 치면은 어떤 세이길래 그런 거냐? 자, 이 세자는 이 변방이라는 뜻의 세자입니다. 요렇게 쓰는, 안 이뻐. 저쪽 끝에 국경지대, 접경지대를 뜻하는 변방세자입니다. 변방세자. 변방인데 남쪽 변방 말고 북쪽에 있는 변방으로 가서 경험한 것, 보고 듣고 견문, 느낀 감상들, 그리고 그 과정의 길들, 여정 견문 감상을 담아놓은 일종의 기행 가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사 작품 총 943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00줄 가까운 장편, 우리가 가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가사 작품 가운데 제목이 세자 들어갔고 수특에 있는 출제 가능성 높은 작품, 출세곡도 이 세자를 썼다. 근데 차이점 뭐냐? 걔는 장수로서, 칼 쓰는 무관으로서 임지로 가는 거였고, 얘는 암행어사라는 독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암행어사. 그러니까 암행어사 출도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우리 EBS 수능 완성 부분에 실려있는 일부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암행어사가 출두하는 장면 포함되어 있죠. 자, 그래서 북세곡이라는 작품, 수특 때 우리가 배웠던 출세곡과 공통점 있고요. 경험한 공간이 비슷한 공간들이다. 저 북쪽 변방지대. 그리고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화자, 즉 작가인 화자의 신분이 좀 다르다. 여기는 암행어사다. 그래서 이제 다 떨어진 갓 쓰고 추레하게 돌아다니면서 고생 많이 하신 분 이야기입니다. 주된 내용들을 전체 구성 살펴본 다음에 훑어보죠. 자, 전체 구성은 943행이나 되는 장편
예, 가사이기 때문에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사 부분은 이제 관북 지역으로 즉 함경도 지역으로 암행어사가 되어서 예, 관리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암행어사라고 해서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니는 건 아니고 한꺼번에 나누어서 분담해서 이쪽 암행어사 저쪽 암행어사. 그래서 여기는 이제 관북 지역 함경도 쪽으로 가는 겁니다. 암행어사. 그래서 EBS에 실려 있는 부분은 지금 음영 처리한 부분이 있죠. 필요하면 찍어두시고 암행어사 출두 장면과 결사 부분에서 회고하는 내용, 그 다음에 임금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맨 끝부분, 그 중간 부분의 일부와 마지막 끝부분의 일부를 EBS에 수록하고 있는데 저는 EBS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출제가 된다면, 연계가 된다면, 이 작품이 수능에 나오게 된다면 수능 완성에 있는 부분 가운데 암행어사 출두 장면 물론 흥미롭습니다만은 변별력을 위해서 EBS에 수록 아닌 미수록 부분들을 다룬다고 전제했을 때 분명히 나올 만한 녀석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거든요. 제가 발견했습니다. 자, 하나씩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 위주로 미수록 부분, 시험지에서 당일에 만나볼 가능성이 높은 것들 우선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미리 음영 처리해 놓은 부분들을 특별히 신경 많이 쓰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출제 순위 고전시가 연계, 예상, 구절.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EBS 미수록 부분. 자, 음영 처리해 놓은 것의 의미가 뭐냐면 여정 가운데서, 즉 여행 과정 중에서 들르는 공간 기본적으로 깔리면서 주요 소재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들은 무조건 제가 음영 처리해 놓았습니다. 이거 주의하시면서 주목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자, 인하야 일어나서 볼하진이라고 하는 공간 회령 지역의 진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군사 기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나오니, 그래서 여정이 있죠. 지나오니 했으니까 여정이 있다. 공간의 이동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야. 공간 이동이 있다. 공간의 이동이 있다. 공간의 이동이 있습니다. 자, 천작으로 두른 곳이 그랬는데 천작이란 얘기는 하늘 천자에다가 지을 작자야. 하늘이 지었다 이런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저절로 생겨났다, 자연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연적으로 생겨난, 저절로 생겨난 이런 뜻이에요. 자, 오국성이 여기로다. 여기가 화자 현재 위치 어디? 오국성입니다. 왜 이 부분을 인용해 놓았을까요? 고사가 얽혀 있습니다. 자, 고사가 얽혀 있는 부분은 인용되기 십상입니다. 자,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요. 송나라입니다. 송나라. 뭐라고요? 중국, 한국, 중국. 중국의 송나라. 중국의 송나라 황제들과 얽혀 있습니다. 조선인데 중국과 관련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어디? 오국성입니다. 이 오국성이라는 곳은 어디냐? 송나라의 황제 누구? 흐종이라고 하는 두 황제가, 한 놈도 아니고 두 놈이 네, 황제가 금인에게 잡히셔 해서요. 포로로 잡혔다. 이게 지금 송나라, 송원명청 할 때 그 송나라 있잖아요. 이 금나라 사람이란 뜻이에요. 금인이라는 얘기는 금나라 사람. 안 이뻐. 자, 금나라 사람. 금나라 사람 하니까 금인이 되는 거죠. 금나라 사람에게 잡혔다라는 얘기는 포로로야. 포로로 잡혔다. 자, 얘 와서 여기가 어디예요? 오국성. 여기에 와가지고 갇히니라고 했어요. 이건 뭐야? 갇혔으니. 자, 천고에 치사하다. 아주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강력하게 부끄러운 일이다. 치욕스러운 일이다. 뭐라고요? 치욕스러운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 입장에서? 송나라
황제 입장에서. 자, 그래서 금나라에 공격을 받은 송나라 황제 2명이 그쵸 포로로 잡혔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지도로 봤을 때 이렇게 한반도 최북단 이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인접한 쫑꺼들이 지들끼리 싸우다가 이쪽으로 뭐 포로를 끌고 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황포는 어디 두고 청계 블라블라 그러면서 청계 블라블라 만 따랐너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 소리냐면은 청계라는 얘기는 푸른 갑옷이란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오랑캐들이 입는 갑옷을 뜻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의 의미가 있겠고요. 누구 입장에서? 송나라 입장에서. 송나라는 또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역대로 고려, 조선 이어오면서 4대주의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송나라 편 우리가 듣는 거죠. 그래서 황포라고 하는 거는 황제들이 입는 이 옷이 되겠죠. 황포, 황제 황자에다가 토포포예요. 그 황제의 옷은 어디 가고? 황제의 옷은 어디 가고? 다시 말해서 지금 포로로 잡혀왔는데 황제 옷을 걸치고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청계만 따랐느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황포는 이제 지금 지난 시절에 어떤 황제의 지위를 뜻하는 건데 이제 날아간 거죠. 그리고는 이제 오랑캐만 따랐느니 오랑캐 군대를 따라왔다 이거죠. 자, 황제를 귀탐하라 그랬어요. 뭐예요? 명령형이죠. 금지의 명령형입니다. 뭐라고요? 금지의 명령형이고요. 황제를 귀하다고 하지 마라. 줄임말이야. 귀하다고 하지 마라. 왜요?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뭐라고요? 부러워하지 말아라. 왜 황제를 부러워하지 말아라. 귀하게 여기지 마라 라고 했을까요? 뭐뭐만 못하니까. 오케이? 자, 얘가 근거가 되겠죠. 뒤쪽이 앞쪽의 근거야. 왜 황제를 귀하다고 하면 안 돼? 포의만 못하니까. 포의라고 하는 건 뭐냐? 포의라고 하는 거는 이 배포자에다가 의자야. 그러니까 벼슬살이 하지 못한 시골에 사는 선비를 뜻합니다. 벼슬 하지 못하는 시골 선비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다.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일종의 대유법 같은 건데요. 포의라고 하는 그들이 입는 옷, 즉 그들의 일부를 가지고 그들 전체를 곧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누구? 벼슬하지 않고 시골에 묻혀 사는 선비, 포의. 그래서 시골에서 그냥 뭐 벼슬마다 하고 이렇게 뭐 시골에서 묻혀 사는 그 시골 선비가 차라리 마음 편하다 이거야. 왜냐면은 이렇게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느니 시골에 묻혀 사는 평범한 선비가 낫지 않겠니?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고령진 동문 밖에 그 말이야. 아웃사이드야. 두 무덤은 누구의 무덤일까요? 처량하다. 자, 처량하다 그랬어요. 연민, 그쵸? 누구에 대한 연민일까요? 송나라 황제 최종, 흠종 이 두 황제의 무덤이겠죠. 자, 토인들이라고 이제 그 토인이 아니고요. 여기는 토속, 그러니까 토박이, 바기바기, 토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조선 사람들이야, 쫑꺼대야. 한꺼, 쫑꺼, 한꺼. 이 조선 사람들이 암영어사인 화자한테 손으로 가리켜서 얘기해 주는 거야. 여기 저 두 무덤이 황제들의 무덤이랍니다. 라고 저것이라 라고 가리켜서 저 점을 가리켜서 저기 황제 무덤 you know 라고 말해줬다. 저것이라 이렇게. 황제총 이게 무슨 말이야? 이 황제가 묻힌 총 무덤이라지. 무덤. 오케이? 뭐 우리가 그 신라에도 보면은 무슨 총 이렇게 왕들 무덤에다가 갖다 붙이는 이름 있잖아요. 무덤 총자예요. 자, 여기까지가 왜 인용되었냐고요? 왜 나올 가능성, 출제 연계 예상 부절인 거냐고요? 고사가 있으니까. 이야기가 있어. 옛날 이야기가 있어. 그래서 제가 꼽아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자, 아직 안 끝났고요. 사실 살짝 덜 끝났는데 자, 살짝 아래로 내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무덤 주인을 가르쳐 줬습니다. 거기 사는 지역 토박이들이. 그래서 슬프다라고 하면서 자, 감정의 정서의 직설적 표출이야 아니면은 안에다 감추고 있는 그죠? 내재된 정서야. 슬프다라고 했으니까 정서의 직설적 표출이죠. 정서의 직설적 표출이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겉으로 드러났어 안 났어? 겉으로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슬프다. 오케이? I'm sorry that 이거죠. 졸라 슬퍼. 두 황제가 국서를 언제 떠나? 여기는 이제 송나라의 수도 정도를 뜻하겠죠. 송나라의 수도를 언제 떠나서 공국으로는 못 가시고 누가? 두 황제가 못 가고 북변에 어디야? 여기 화자의 현재 위치야. 화자의 현재 위치. 오, 구, 성, 그쵸? 오구오구. 자, 오국성의 개콘이 돼야 개콘 했더니 뭐 개그 콘서트야? 그게 아니고 나그네의 혼 이런 뜻이에요. 나그네의 혼. 자기 집 동네에 묻혔으면은 개콘이란 말 안 쓰죠. 이는 나그네 객지에 묻힌 혼이 되어서 이런 뜻이에요.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죠. 자기 집에 근처에 묻히는 게 좋죠. 죽더라도 말이죠. 자, 의지할 곳 적막하다, 의지할 곳 없이 고요하구나. 자, 원하니야 오죽하랴 라고 하면서 오죽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서리적 표현. 그러니까 원한이 크겠다야 적겠다야 원한이 겁나 크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쵸? 그 정서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쵸?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화자가 대상들의 느꼈을 법한 그런 감정에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 이 서리법 안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겨울이 다양하다 그랬어요. 지금 겨울인 것 같아요. 겨울 계절 드러나 있고요. 계절 표지 드러나 있고요. 두우라고 했는데 우자가 근심 우자예요. 우자는 앞에 있는 우자는 비우자고요. 그래서 비가 내려서 못 갈까봐 하는 걱정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2, 3월을 만났다고 한다면 갱루를 금할 소냐라고 했어요. 자,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설명하는 문문 서리법인지 알아보시겠죠? 네. 근데 갱루를 면할 소냐 이런 뜻이야. 금할 소냐라고 했는데 금할 수 있었겠냐 없었겠냐 이거야. 만났던들이라고 가정형 문장을 쓰고 있어요. 만났다고 한다면 현재는 어디야? 실제로는 겨울인데 가정한다 2, 3월로 알겠죠? 2, 3월이야 아니야 지금 아니야. 근데 2, 3월로 가정한다면 지금이 만약에 지금이 2, 3월이면은 비가 와 아마 지금은 비가 내리지 않는데 여기는 비가 많이 올 수 있는 2, 3월이겠죠. 봄비. 자, 2, 3월에 비를 만났으면은 객지에서 비 만나면 그거 곤란하죠. 곤란해. 집에 떡하니 들어 누워가지고 그쵸? 창밖을 바라보는 비는 좋죠. 근데 객지에서 만나는 비는 고통이고 고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갱루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갱루. 나그네 눈물 뭐라고? 나그네 tears. 나그네의 눈물을 한자로 나그네 객 눈물로 갱루라고 하는 거야. 갱루를 금할 수냐? 갱루를 금할 수 있었겠냐? 금할 수 없었겠지. 다시 말하면은 2, 3월이었다면 만약에 지금이 2, 3월이었다면은 나는 졸라 울었을 거다 이거야. 금루하지 못했으면 금루는 또 뭔 소리니? 자, 꺼져. 자, 그래서 내가 갱루를 겁나 흘렸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2, 3월이었다면 2, 3월 동그라미 2, 3월이었다면은 갱루 겁나 흘렸을 거야 라는 뜻이죠. 거꾸로 얘기하면은 지금은 2, 3월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행히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도감을 나타내기 위한 서리법이겠죠. 에휴 지금 2, 3월이었으면 지읒될 뻔했네 이런 얘기죠. 아니니까 다행이다. 총성의 북의 한북 오호 벌써 이제 다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다음 장면이야. 두 번째 장면은 선생님이 특별히 또 이 장면을 지목해서 수능 1교시의 시험지 위에 덜컥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꼽아본 이유가 음영 처리되어 있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배라는 표현 있죠. 이 소재, 이 여성들이 길쌈 배 할 때 그 배거든요. 배틀 할 때 배고요. 전투 말고 다다닥 탁탁 있잖아요.
옷감 짜는 기계, 배틀 있잖아요. 그 배입니다, 배. 그래서 이 옷감으로 쓰는 이 배를 이 지어내는 지역으로서 명소입니다, 명소. 우리가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지역 특산품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뭐라고요? 지역 특산품. 거기 가면 스페셜한 게 있어. 싶은 거. 해남, 감자입니까? 고구마입니까? 해남 그러면 감자, 한평, 고구마, 이런 거 있잖아요. 울릉도, 오징어? 이런 거.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함경북도 종성, 여기나 같은 말이야. 종성, 그러면은 배지, 배.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그 지역 특산품 배에 관한 얘기야. 이걸 왜 꽂았냐고요? 왜 꼽았냐고요? 왜 그랬냐고요? 풍물, 지역의 특정한 풍습이나 뭔가 주목할 만한 특성들, 이런 것들을 좀 꼽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 기행가사다 보니까 이것도 연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지역 특산품 얘기니까. 두필을 짜라 하면 이 두필이라고 한 필, 두 필 할 때 두필이야. 그래서 배 두필이라고 하는 양을 얘기하는 거야. 이 두필을 짜려고 하면은, 이거 짜로 읽어야 돼. 짜려고 하면은, 만들려고 하면 1년 만에 겨우 떼어. 그래서 1년 내내 만들어도 두필이야. 한 집에서 그러겠죠. 그러니까 한 필에 20냥씩 용이히란 얘기는 쉽게, easy, very easy. 쉽게, 이런 얘기야. 그래서 한 필에 몇 냥, 20냥씩 노동의 대가가 되겠죠. 두 필 팔아 20냥 벌어, 두 필 팔아 20냥 벌어. 이게 받는다대 라고 이제 한다대. 그래서 들은 내용을 간접적으로 지금 전달해주고 있죠. 내가 들은 내용이 그래. 그렇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요. 어떤 이가 사셔입노? 그러면서 의문형 만들고 있는데, 깁주고 바꿀 소냐? 바꾼다, 바꾸지 않는다? 바꾸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서리법을 통해서 이 배, 여기 지역 특산품인 배가 뭐보다 더 낫다는 얘기예요? 비단보다 낫다. 사실 그럴까요? 그렇게까지 비단보다 낫다고 그럴 리가 있나?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느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괜찮은 배인 것 같아요. 괜찮은 배인 것 같아. 자, 배짝이난 잘하거니 그랬어요. 뭔가 특별한 게 있나 봐요. 이 배 안에. 자, 그래서 요 배에 대한 뛰어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단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배짜기는 잘하거니 인정. 는 잘한다. 근데 말소리는 잘못 짜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는 잘 짜는데 말은 잘 못 짠다. 이 멍멍이 소리야. 지금 운명처리 났지? 사토리, 방언, 사투리야, 사투리. 사투리는 정말 거지 같아. 배는 잘 만드는데 사투리가 엉터리야. 지금 그런 얘기야. 개가 멍멍이야. 또 개가 짖나. 이 사투리 듣고 있으면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돛이라고 하는 건 돼지야, 돼지. 여기 있지? 돼지가 우는 거야.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 개소리야, 돼지야? 이렇게 착각할 만큼 아무리 사투리인들 어떻게 읽어야 돼? 빡빡 뿅뿅 지르기난. 이렇게 손의 귀를 두드려냐 그랬어요.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손님이란 얘기예요. 손님, 길손, 나그네의 여기 화자를 포함하는 거죠. 화자를 포함해서 나그네 귀를 때리는 거냐 이런 얘기죠. 말을 해라 이 개소리 돼지 소리 말고, 이런 얘기예요. 사투리에 대한 격하를 좀 하고 있죠. 사투리 거지 같다. 마이너스예요 지금. 소통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자, 10만에 둘만 알면 그랬어. 10분의 2만 내가 알아도 이런 얘기야. 10마디 중에 2마디만 알아봐도 누가 귀하다고 할까?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서리법인지 알아보겠지? 서리법이야. 근데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죠? 10마디 중에서 2마디만 알아도,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만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보고도 누가 그걸 이상하다 하겠는가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서리법을 통해서 소통 불가의 답답함을 강조하는 거죠. 소통 불가의 사투리가 너무 세다 이거야. 저 북경
북경이 국경 지역이잖아요. 이건 굉장히 사투리가 센 거죠. 그러니까 소통 불가에 대한 답답함을 나타낸 소리법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도저히 소통이 안 된다. 자, 네 소리, 너라는 얘기는 이제 여기서 나온 말로 친다면은 이 토박이, 아까 위에 토박이 있어, 토박이. 이 너희들 그 지역민들, 지역의 주민들 소리 그만 듣고 길이나 가라. 에이 모르겠다 가자.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 미수록 부분으로 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면인데 실질적으로는 세 번째 장면이 되겠죠. 자, 홍원으로 갑니다. 이제 홍원에 의두루라는 곳으로 갑니다. 의두루 어디루? 의두루 여기로. 자, 루자는 이제 누각할 때 누자예요. 건물이라는 뜻이에요. 건물. 그러니까 함경남도의 홍원이라는 지역에 이 건물로 간 거예요. 루자는 건물이야. 짜짜루, 그 중하루, 그 짜장면 집이야. 건물. 의두루는 승경이라 하리로다 그랬어요. 로다 들어갔으니까 영탄법이고요. 의도는 뭡니까? 왜 영탄법 썼을까요? 감탄, 예찬, 아름다워, beautiful 이런 얘기죠. 예찬하는 거야. 뭘? 승경을 예찬하는 거죠. 승경이라. 의두루는 승경이라. 승자는 이길 승자야. 딴 놈들을 다 이겨먹을 것 같은 경치, 뛰어난 경치 이런 얘기예요. 경치, 자연 경치의 아름다움, 자연 경치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의도를 갖춘 영탄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청해는 망망하야 가없이 흘러가고, 자, 흘러가고 밑줄 딱 그어볼게요. 청해는 푸른 바다는 망망하게 저 멀리 흘러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바다는 저 멀리 망망하게 흘러가고, 그다음 그래서 군사는 이 무리 군자 매 산자거든요. 군사는 뭐 이렇게 저 바다 언저리 뭐 이렇게 하면서 자, 군사는 점점하여 저 멀리서 띄엄띄엄 이렇게 점점 있으면서 유정이 둘러있고 그랬어요. 아주 정감 있게 둘러있고 이렇게 뱅 둘러서 바다 주변에 산들이 점점이 늘어서 있고 자, 묘현한 상박들은 할 때 묘현한 상박들은 이 박자가 성박할 때 박자야. 배야 배. 배박이야. 자, 상박, 상선이라는 뜻이거든요. 무역 혹은 뭐 국내 거래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상선. 상선이 뭐죠? 쉽인데 거래를 위한 그 선박이 돼, 선박. 상인들의 선박은 적은 잔을 띄우셔라. 적은 잔을 띄우셔라 라고 했는데 비유가 쓰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잔이라고. 이 잔이 뭐예요? 술 마시는 잔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동동동 떠있는 배들 이게 무슨 박이라고요? 샹박. 이 물건 파는 배들이 마치 뭐처럼 뭐야? 술잔처럼 또르륵 따르면 홀짝 마실 수 있는 배처럼 보인다라는 잔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이렇게 비유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 멀리서 보니까 가까이서 봤으면 겁나 컸겠죠 배가. 근데 쫙 멀리서 보니까 뭐야 저거 술잔이야 뭐야 이런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의두루에서 바라본 이 해안가의 절경,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예찬이었고요. 이걸 통해서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지금부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다가 별표를 100개 해도 부족합니다. 요건 암기하셔야 되는데 북두 그러면 고전 시간에서 북두는 무조건 킹입니다. 킹 받았어? 아니야. 요건 진짜 킹이야. 임금이야, 임금. 북두 성을 얘기하거든요. 밤하늘 보면은 얘는 꼼짝없이 가만히 있고 나머지 둘레를 수많은 별들이 이렇게 공전을 하는 게 보이거든요. 얘는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별, 중심의 별, 의연한 별, 뭇별들의 대장별, 누구죠? 북두입니다. 그러면 임금이야말로 인간 세계의 대장이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북두 외우셔야 돼요. 별표 100개도 부족합니다. 북두 단심 앙이요 그랬어요. 북두라는 임금님을 상징하는 이 별을 자 단심으로 앙 한다 이런 얘기예요. 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단심으로 단심. 네, 그렇습니다. 단심을 쏘아. 그렇죠? 붉은 마음이란 뜻이에요. 단심은 이것도 충성심, 신하의 임금을 향한 충성심을 단심이라고 합니다. 일편단심 할 때 그 단심이 있잖아요. 변하지 않는 지조절개, 충성스러운 마음. 자, 이걸 가지고 지니고 바라본다 이 말이거든요. 앙한다. 그러니까 화자가 지닌 건 뭐죠? 단심이고요. 바라보는 대상은 뭐죠? 북두고요. 그쵸? 쏘아 보내는 건 뭐죠? 단심입니다. 아, 바라본다, 앙한다, 앙 귀여워, 앙한다, 우러르다, 바라본다 라는 뜻이에요. 정리, 북두성을 충성스러운 마음을 지닌 채로 바라본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동명백발수 그랬는데 백발수라고 했는데 이 수는 늙은이 숫자예요. 화자를 가리키겠죠. 늙은 화자, 늙은이인 나. 동명, 동해 바다에 동해 바다에 늙은이, 백발의 늙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게 화자가 지은 시거든요. 이 늙은이 글이라고 했는데 이 늙은이라는 건 화자를 뜻해요. 이건 내가 지었지라는 뜻이에요. 화자가 지은 시야. 그러니까 한 시를 인용하고 있다. 뭐라고요? 한 시를 인용하고 있는데 화자가 직접 지은 시입니다. 무얼 주제로 하고 있다고요? 충성심, 임금님을 향한 충성심, 연군, 그쵸? 이런 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경결한, 변하지 않는 아주 굳건한 이런 뜻이야. 굳건한, 단단한, 충성스러운 뜻이다. 그러니까 이 충자는 그 충성하다 충자는 아니에요. 속충자야. 마음속의 정이다. 사실 마음속이 정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충성심이죠. 그래서 이건 임금을 향한 지조절개, 절개, 이런 걸 뜻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기억하세요. 이 주제의식으로 이 주제의식을 나타내는 대목들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잘 보셔야 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출로 가는 건데, 자, 바닷가니까 당연히 일출 볼만하겠죠. 장관이겠죠. 그런데 희진난 구름이라. 구름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가 되겠죠. 네, 뭐 하니까? 일출 감상하는 걸 방해하니까. 그래서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는데 이 부분은 그냥 쓱 편안하게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는데 결국 이제 일출을 못 보는 거죠. 일출을 못 보는 건데 이 장관도 연분인가 막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요건 계속 빨간색 하면 눈 아프니까 파란색으로 한번 쓱 바꿔볼게요. 이 세 곳을 호송하니 그래서 다시 볼 데 없다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세 곳을 둘러서 계속 어디 있어 하고 하면서 이 보면 이제 성진에서는 안개가 방해를 하고 보려고 했는데 자, 서수라 남포에서는 또 뭐야? 설화가 종인이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전부 방해물들이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안개 알아보겠지? 그러니까 눈, 꽃이란 뜻인데 눈이 그냥 엄청나게 종일토록 내려. 눈 때문에 못 보고 안개 때문에 못 보고 일출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방해물들이에요. 마이너스. 자, 그리고 이제 이 세 곳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서수라까지 하자면은 요렇게 세 곳을 호송하니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니 다시 볼 데 없다는 여기 말고는 딴 데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장진에서 여기까지는 집집이 우물길에 이게 또 이 지역의 풍습과 관련된 겁니다. 풍습과 관련된 거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또 있는 겁니다. 자, 동아줄을 배배 꼬아가지고 말이죠. 줄을 길게 늘어뜨려서 기다랗게 깔았으니 그랬어요. 우물로 가는 길에 이렇게 기다랗게 이렇게 바닥에다가 줄을 꼬아놔. 왜? 눈이 오면 통로되게 만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줄을 깔아놨다는 얘기는 이 줄을 잡고 뭐예요? 잡고 따라가거나 아니면은 이 줄을 밟고 가거나 그거 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진적한 일이로다 그랬어요. 틀림없는 일이로다 그랬어요. 이거 이적 특성이 뭐냐 했더니 지역 특성상 기후상으로 되게 눈이 많이 내려. 눈이 많이 내리면 어때? 길을 다닐 수가 없는 거지. 그때를 대비해서 요즘 같으면은 뭐 염화칼슘 뿌리고 뭐 도로에다가 그쵸 열선 깔고 뭐 바로 녹아버리고 뭐 이런 건데 옛날에 그런 게 없으니까 기껏해야 동아줄 뭐 이런 거. 풍습이죠. 생활의 지혜 뭐 이런 거죠.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는데요. 역시 이제 고사와 관련된 겁니다. 고사는 고사인데 아까 우리 봤던 고사는 쫑꼬, 한꼬, 쫑꼬, 쫑꼬. 근데 지금은 한꼬. 자, 본궁 그랬는데 태조 이성계의 궁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조선의 피가 흐른다. 자, 본궁의 봉심, 임금의 명으로 능인남비호를 보살피던 일 그랬는데 예, 본궁에 봉심하자 그랬어요. 이 본궁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궁궐로 해석을 해놨지만은 사실은 이제 뭡니까 이제 뭐 궁궐이라고 하긴 했지만은 처음에 예전에 살던 뭐 이성계의 집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태조라는 말이 나오는데 뭔 태조? 아태조. 아태조가 무슨 말이야? 아태조. 아 태워줘 이거야? 아는 나 아자인데 편의상 이제 우리로 해석될 때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복수 우리나라의 태조 누구야? 이성계라고 하는 이 태조 우리나라 태조의 국이시라 그랬거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궁궐이라고 사전적 의미는 돼 있지만 진짜 궁궐이었겠니? 이게 아니라 이제 예전의 터전이라 이런 얘기예요. 거기를 이제 간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야. 이 중고사가 아니라 한국 고사, 조선의 고사가 깔려 있는 거야. 쓰시던 검은 갓은 테두리만 남아 있고 쓰시던 누른 살은 근중이 무겁더라 그랬어요. 대꾸인지 알아보시겠죠. 대꾸법 쓰이고 있어요. 그쵸? 쓰시던 검은 갓, 쓰시던 누른 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테두리만 남아있다 근중이 무겁더라 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 소리냐면은 이 갓이 뭔지 알지? 이 사자 boys God you know God 그렇죠? 그 갓 쓰시던 검은 갓은 누가 쓰시던 거야? 태조 우리 태조 이성계가 쓰시던 갓은 테두리만 남아있고 왜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리고 쓰시던 누른 살은 그랬어요. 이 누른 살은이라고 했는데 이게 뭔 개소리야. 이 살은 뭐지? 살이야? 그게 아니고 화살할 때 살이야. 그러니까 이 이성계가 사실 무장이잖아. 무장. 뭐 이거 아니야. 이거 이성계가 쏘던 그 화살이 졸라 무겁더라. 이런 얘기. 오케이? 이게 다 누구의 유품입니까? 태조의 유품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유품 태조의 유품들을 확인하고 있어요. 어디 가가지고 옛날에 그 이성계가 살던 집 가가지고 또 보니까 그 집이니까 쌈지 송송송 파송송 송이냐? 소나무가 뭐 삼지송 그랬는데 가지가 3개인 소나무일 리는 없죠. 3그루의 소나무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그루의 소나무는 수택이 그저 남아 수택 손대. 그러니까 이제 이 손대랄지 뭐 이렇게 살이랄지 가시랄지 이런 것들이 전부 뭐야? 이 태조의 흔적들이 되겠죠. 자취 뭐 흔적 손대가 그저 남아 있어. 돌 보니까 이 나무에다가 뭐 가지도 뭐 이렇게 좀 다듬고 뭐 이렇게 했겠죠. 노령이 서리온 뜻처럼 같이 듣냥 비유 지읒법이 되겠죠. 노령이 서리온 듯 그랬어요. 노령이 그렇죠. 늙은 용이 자들 베베 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수택이 남아있으면 요렇게 그래서 삼지송은 수택이 그저 남아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야? 나무 소나무겠네요. 소나무가 이렇게 그래서 상설을 겁할 소냐 그랬어요. 자, 상설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야. 설이상 눈설이야.
서리와 눈이란 뜻인데 서리와 눈을 겁내겠느냐 이런 얘기야. 겁내지 않는다. 겁내지 않는다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한 서리적 표현이 되겠죠. 서리법이에요. 서리법. 그래서 이거는 누구 손때가 타 있어? 태조의 손때가 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칭찬의 대상이야, 비난의 대상이야. 칭찬해줘야 돼요. 우리 태조가 이성계가 말이야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겁도 없어 뭐 이런 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침범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 노령의 원관념이 뭐냐 했을 때는 노령의 원관념은 삼지송인데 그 내용상 삼지송을 빗대 표현한 것인데 이 노령의 긍정적 속성, 자, 이 삼지송의 긍정적 속성을 강조하기 위한 비유적 대상이었다라는 거. 그건 곧 태조에 대한 예찬이 되겠죠. 그래서 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칭찬하는 거야, 욕하는 거야. 겁도 없이 그게 아니잖아요. 예찬. 누구? 태조. 이거죠. 자, 만일 성은 곧 아니시면은 이 기회 맛발 쏘냐 그랬어. 만날 쏘냐. 이 기회가 뭐 어떤 기회야? 태조의 부기에 가볼 기회를. 성은은 뭐지? 발령 내준 거야 이거. 발령 내준 거. 임금은의 성은이야. 뭐라고? 임금은의 성은이야. 네 친구 성은이 말고 임금은의 성은이에요. 임금은의 성은. 그래서 임금은혜에 대한 감사. 쉐쉐. 그래서 감사를 나타내기 위한 서리적인 표현이 되겠죠. 서리법을 통해서 임금은혜 감사. 이렇게 충성심, 연분의식 막 이런 거 담겨 있으면 시험에 나올 가능성 매우 매우 높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또 내려갑니다. 자, 미수록 부분으로 역시 또 가는데요. 이 부분은 또 왜 넣느냐? 딱 보면 알겠지, 이제. 선생 의도를 알겠지. 이제 좀 알겠니? 좀 알겠지. 그래, 그 알겠다. 봤더니, 또 파란색 하면 또 눈이 또 아프니까 이번엔 또 빨간색으로 컴온 돌아와. 자, 이렇게 가자. 자, 전 집리야. 그래, 집리야. 불렀어. 이거 대화야, 아니야. 대화지. 대화니까 시험에 나온다. 뭐라고? 대화니까 시험에 나온다. 대화야. 불렀어. 옛말을 자세히 이르리라. 내가 들려줄게. 들어봐. 내 얘기를 들어봐. 주된 키워드는 옛말입니다. 옛날의 말이야. 태조대왕이 이성계를 얘기하겠죠. 이성계 우리 태조대왕께서 용잠시 그래 시 때는 때인데 뭐 할 때냐? 아직 역성혁명을 하기 전이고 임금의 자리에 오르기 전이죠. 이 용잠이라고 하는 거는 용은 용인데 잠자코 잠수 중인 용이야. 뭐라고? 수면 위로 올라와 안 올라와? 수면 위로 아직 올라오지 않은 용이야. 용이 이렇게 물속에 있어. 원래 용이라고 하는 거는 승천을 해야 되는데 물 밖으로 나와서 승천하기 전에 물속에 이렇게 잠겨있는 거. 가라앉을 잠자예요. 물속에 잠겨있을 때 이런 얘기예요. 용으로 치면. 그러니까 임금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즉위 전이야 후야? 즉위 전에. 그 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꿈을 꾼 거야. 주된 소재는 또 꿈이야, 꿈. 꿈 얘기, 우리가 이 사람은 참 왕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백성들한테 풀어먹으려면은 신화적 요소가 들어가야 되고 이상한 꿈, 신기한 꿈을 꿔야 돼요. 그게 이제 그 스토리가 있어야 그 문자도 모르는 백성들이잖아요. 백성들은 문자도 모르던 시절이니까 까막눈이고 뭐라고 어떻게 그 임금을 어필할 거야. 얘가 갑자기 또 지난 왕조를 뒤엎고 새로운 왕이 되는데 필요하잖아. 그치? 필요해. 그런 게 필요하단 말이야. 억지 스토리가 필요해. 그래서 꿈을 꾸게 하는 거지. 꿈을 꾸었다 이거 아니야. 실제로 꿈을 꿨다 이거 아니야. 그랬나? 실제로 꿈을 꾸었겠죠 뭐. 자, 하여튼 신승, 아주 신성한 경지에 오른 승려, 스님을 만나는데 그 스님 이름이 뭐야? 무학대사 들어봤어요? 설봉산이라고 하는 그 산 아래에 토굴 속에 사는 그 신성한 경지에 오른 승려, 무학대사를 찾아가서 흑두타 선사님아 그러잖아요. 대화냐 아니냐? 대화 맞지?
이 인용된 글 안에서도 대화가 있는 거야. 이거 누가 화자일까요? 이렇게 하야주소 그러면서 새 꿈을 꾸었으니 한 꿈은 파악 중에 뭐 쭉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중요하니까 대화 부분이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발화자가 누군지 가려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발화자 가려내기. 자, 여기 봐. 흑두타 선사님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뭐뭐에 뭐뭐하니 못 온다기 어쩌고 하면서 무짭노라 굿짭 무짭 무짭 굿짭 무짭 무짭노라 묻노라 물어보노라 이런 얘기인데 사실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님이라는 그쵸 높임 표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묻잡노라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 좀 봐야 되겠죠. 하여튼 묻노라 이렇게. 그래서 흑두타 선사님아 누굴까요? 앞쪽에 있는 무학 대사를 가리키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발화자가 누구야? 여기까지가 발화자가 누구야? 문 주체가 누구지? 주체는 누구? 발화자는 태조 이성계다라는 거 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몇 개 꿈을 꿨어? 3개 꿈을 꿨어. 많이 꿨네. 꿈부자야. 자, 그걸 해득. 그래서 풀이 해봐라. 해설 플리즈. 풀이 좀 해줘. 꿈풀이. 뭔 풀이? 꿈풀이. 그래서 3 꿈을 꿨는데 첫 번째 꿈은 파옥 중에 그랬어요. 파옥일 찢을 파자에다가 집 옥자거든. 그러니까 다 허물어져 가는 그 낡은 집. 그 낡은 집 중에 낡은 집 속에 새 석가래 등에 지고 그랬어요. 3개의 석가래를 등에 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잘 봐. 이거 웃기는 게 뭐냐면은 다 봐봐. 이 3개의 석가래가 이렇게 이게 석가래야. 이게 기와집 구조 중에 석가래라는 게 있어. 그거를 등에 진다는 얘기는 이게 사람이 이렇게 등에다가 이렇게 이걸 등에다 이렇게 치고 이렇게 등에다 쳤다. 이거 아니야? 이거잖아? 근데 지금 내가 너무 과장되게 그린 건데 이게 사실 이제 뒤에 가면 나오지만은 이거야 이걸. 사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 3개의 석가래를 한 사람이 등에 지었다. 이게 뭐야 이게? 왕, 내가 왕들 상인가? 할 때 그 왕자예요. 임금왕자 아니에요, 임금왕자. 그래서 이 새 석가래 등에 지고가 바로 이 한자 왕의 상형을 모양을 이렇게 풀이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꾸로 그러니까 꿈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듣는 사람이 이 새끼 이거 지가 왕 될 꿈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또 한 꿈은 두 번째는 일만집에 온갖 많은 집에 모든 누구 딱딱딱 치킨들이 함께 울고 또 한 꿈은 그래 한 꿈은 3번째 꿈이야. 3번째 꿈은 2가지니 그랬어요. 두 가지니 꽃이 뚝뚝 떨어지고 그랬어요. 하강 이미지, 자 소멸 이미지, 꽃이 뚝뚝. 자 음성상징어 보이지? 음성상징어 떨어지고 거울이야 이거 거울. 반짝반짝 거울 있지? 거울이 내려오니 그랬어요. 그 어인징조롱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둘로 쪼개면은 마지막 3번째 꿈은 꽃이 떨어지는 거 하나, 작은 1번. 그 다음에 거울이 내려오는 거 2번.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꿈풀이 갑니다. 선사 풀어 대답하되 그랬어요.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대답하되 굿잡 무짭에서 끝나는 거야. 무짭. 주체는 이제 태주였어요. 지금부터는 새로운 주체 나오는 거야. 대답하는 주체는 무학, 그쵸? 흑두타 선사 무학이 말할 차례입니다. 몽조가 크게 길해 그랬어요. 꿈의 길조, 꿈몽자, 그 다음 조짐조자야. 꿈의 징조가 크게 길해서 좋아 나빠? 굿 이런 얘기예요. 너 좋은 꿈 꾼 거야 이런 얘기죠. 꿈의 징조가 크게 길해서 좋아서 세석가래 등이 지니 뭐라고? 님구왕자다 라고 풀이를 해냅니다. 그렇죠? 요렇게. 그렇죠? 자
태조가 한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학대사가 한 말이 있는 거 구분하는 거 중요하다고요. 중요하다고요. 화자 구분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했어요. 자, 그래서 방금 전까지 누가? 태조가 한 말이었고요. 지금부터 누구? 선사가 풀어서 꿈을 풀어서 해득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뭐뭐일 것이 없으리요 임금 되실 꿈이시고 어쩌고저쩌고 일으키고 그죠 그렇구나 보증하옵소서 이 알페 다시 베리 오 여기까지 very very good 이렇게 very very 스트로베리 아니 very very good 몽조가 크게 길에서 굿 꿈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체가 누구야? 무학대사다. 오케이? 자, 세석간에 정해지는 임금왕자 아니런가 요거 보시고 만가의 닭이 우니 두 번째 닭이 모든 집에 닭이 치킨 딱딱딱딱 하고 울었다는 얘기 아니야. 고기이라고 나왔는데 위야 위 고귀한 지위를 할애하고 그랬더니 하자가 축하하다 축하하고 이런 축하하고 고귀한 지위가 바로 뭐겠어? 임금, 새로운 임금의 지위를 축하하고 그러니까 닭이 울었다는 얘기는 네가 왕이 되는 이 현실, 네가 왕이 되는 거를 온 백성들이 굿잡 이렇게 축하를 해줬다 이런 얘기야. 꽃이 그럼 떨어진 건 뭐야 했더니 열매가 될 것이 이 꽃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왕조야 새로운 왕조야? 지난 왕조인 고려 왕조를 상징하겠네요. 고려 왕조. 그리고 여름이 열 것이요 라고 열 것이요 이건 생성 여기는 소멸 떨어진다 소멸 열어 간다 열 것이요 생성 새로 생겨난다 이 말이야. 이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인데 당연히 뭐겠니? 조선 고려 망해 조선 생겨나 오케이 그걸 꽃이 떨어지고 여름이 열 것이 이렇게 꽃이 떨어졌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고려 망한다. 이런 고려 망한다. 조선 열 것이다. 개국할 것이다. 이런 얘기. 뭐 조선의 개국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죠. 개국. 어유 아이에게야 아이에게 개국 나라를 새로 여는 거. 자 그래서 임금 되실 꿈이시고 한마디로 딱 간명하게 얘기해 주죠. 임금 되실 꿈입니다. 자 군왕의 얼굴이라. 그럼 앞에 마지막 세 번째 꿈 있죠? 거울이 나려지니 소래 어디 없으리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울이 내려진다라고 하는데 소리가 어찌 없겠느냐?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거울이 내려오는 거는 소리가 있다. 자 서리법을 통해서 소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임금 되실 꿈이시고 군왕의 얼굴이라 보증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 앞에 다시 베리 이 앞에라고 하는 것은 현재야 미래야? 미래 어느 시점? 야 앞으로 조만간에 만납시다. 등극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이 자리에 오른 3년적에 3년이 된 해에 큰 절을 일으키고 그래서 절을 지었는데 그 절 이름이 뭐야? 내 운명처럼 해놨지? 석왕사야. 느낌 딱 오는 거가 있지 않니? 왕의 꿈을 풀석자야. 해석하다 석자야. 해석한다. 왕의 꿈을 줄여서 왕을 해석했다. 왕이 될 길조를 해석했다. 그 왕의 꿈을 풀이해줬다. 그래서 세운 절이다. 그래서 뭐뭐라 일호미니 이름이니 자 님구 왕자 푼 연고라 연고는 이유 까닭 이란 뜻이야. 이유 까닭 이란 뜻이야. 임금 왕자를 풀어낸 그런 무학대사가 있는 절이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특정한 고유명사 나오고요. 뭐 특정 사찰의 이름, 혹 명칭, 유래 특정 사찰의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봐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작품이 한 개 작품 살펴봤는데, 그쵸? 만만치 않죠? 오늘은 딱 비가까지만 하고 마칠 생각입니다. 오늘은 비가까지만 하고 두 개 작품하고 나머지 두 개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갈 텐데요. 자, 두 번째 작품은 자, 수능 완성에서 지금 우리가 마친 게 뭐냐면 북새국이야. 선생님, 암행어사인데 암행어사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네요. 그건 EBS에 수록되어 있는 그 짤막한 그 부분에서 끝이야. 오케이? 자, 북새국 봤고요. 이번엔 비가를 볼 차례예요. 비가는 지난 시간 말미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비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5개년 그 이전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출제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안전하게 가야 되잖아. 안전하게 가야지. 요만큼의 가능성도 보고 가야 돼. 과거에 나왔으니까 다시는 안 나올 거야. 그런 거 없어요. 과거에 나왔더라도 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례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까지 오늘 살펴보고 나머지 두 개 작품은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비가로 갈게요. 비가. 자, 비가 갑니다. 비가 할 때 비자가 무슨 비자겠어요? 당연히 슬플 비자겠죠. 이 화자는 왜 슬픈 거야? 총 10수로 이루어져 있는 연시조가 되겠고요. 연시조가 되겠고요. 구성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10수인데 자, 청나라 볼모라고 했어. 우리가 청나라하고 전쟁을 잠깐 치렀었잖아요. 뭐 무참하게 얘기했지만은 병자 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임진왜란이 아니고 청나라가 나왔기 때문에 임진왜란 아니고요. 병자호란 되겠습니다. 병자호란이요. 이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두 왕자가 있습니다. 이 소현세자를 비롯하여 두 명이 끌려가는데 나중에 이제 그 왕위에 올라가가지고 북진 정책을 폈던 그 세자가 이 안에 있습니다. 왜 북진 정책을 펴서 청나라를 쳐 없애자고 했는지 알겠죠? 끌려갔다 온 분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두 왕자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또 구출해야 하는데 못하니까 괴롭고 한탄하고 오케이? 동시에 그 아들을 그리워할 현재의 임금을 또 걱정하고 그 다음에 시름시름 절망 근데 자, 허망한 슬픔과 일시적 해소. 10수에 보면 이제 일시적으로 그 해소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요거까지 이제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수능에 출제됐던 것들 제하고요. 그리고 수록 부분 중에 두 개 가져왔고, 미수록 부분 중에 다시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수능에 출제됐었는데, 수능에 출제된 것들 빼고, 수능 거르고, 살펴본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미수록 부분부터 갈까? 수록 부분부터 갈까? 수록 부분부터 가겠습니다. 자, 이수입니다. 이건 EBS 수능 완성에 실려 있습니다. 풍설 섞어친 날에 묻노라 북내사자야. 그랬어요. 자, 묻노라 북내사자야. 자, 북내사자 그러면은 북쪽에서 온 간첩? 아니. 북에서 온 사신. 그럼 얘는 청나라에서 왔기도 청나라 사신. 그럼 묻노라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풍설 섞어친 날에 자연현상이지만 현재 그 조선의 이 마이너스 현실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죠. 자, 소해용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왕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two prince. 자, 두 왕자가 얼마나 추우신가라고 의문형으로 두 임금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안부를 걱정하고 있죠. 안위를. 자, 고군 이제 조선. 못 죽는 고신. 고독한 신하 줄이니까 뭐야? 고신 되는 거야. 고독한 선생 그럼 뭐야? 고선. 오케이. 자, 고독한 신하. 외로운 신하는 눈물겨워하노라. 그래서 눈물겨워하노라. 자, 정서의 직설적 표출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서의 직설적인 표출입니다. 슬픔, 고통, 괴로움 이런 거 다 가능하겠죠. 이건 누굴까요? 고독한 신하는 당연히 화자겠죠. 자,
자, 영탄법을 통하여 노라노라. 자, 영탄법을 통하여 정서의 직설적인 표출.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미수록 부분 갑니다. 이제 삼수예요. 삼수 갑니다. 자, 후생 죽은 후에, 그러면 죽은 후에, 후생 죽은 후에, 죽은 후에, 디귿은 지읒으로 죽은 후에 이런 얘기죠. 자, 삼수를 고른 이유 알겠죠? 고사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중국 고사, 중국 고사 인용. 자, 중국 고사의 인용인데 한나라 왕 유방의 신하 후공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면서 갈게요. 후공이라는 인물이 있어서 얘는 한나라의 신하고요. 여기는 이에 맞서 싸우는 초나라가 있었습니다. 한나라의 왕은 유방이고요. 그 다음에 초나라의 왕은 항우입니다. 그래서 항왕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항우,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한나라의 신하인 후공이 초나라까지 가가지고 사실 그 항우가 초나라가 열세에 몰린 상황이었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거를 빈틈을 쫙 치고 들어가서 누구를 데려오냐?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로 누구야? 한나라의 왕 유방의 아버지. 그래서 왕의 아버지, 한나라 왕의 아버지를 볼모로 잡혀있는 이 아버지를, 이 포로로 잡혀있는 분을 구출을 해 옵니다. 구출을 해 온다고요. 물론 초나라하고 협상 끝에 땅 절반 니네 가져 대신 왕의 아버지나 돌려줘. 왕다오 땅 줄게 왕다오 이런 얘기야. 땅 줄게 왕의 아버지 내놔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덥석 먹고 아버지를 돌려주거든요. 이 사람의 아버지를.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가 연상이 되냐면 이걸 살짝 바꿔서 여기를 이 오른쪽에 있는 초나라 대신에 청나라를 대입해 보면은 여기에 누가 잡혀 있어? Two prince. 세자 두 명이 잡혀가 있어요. 그러면 청나라의 두 왕자를 구출해 올 조선의 신하는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있어 없어?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누가 달래리 그랬어요. 그러니까 후생은 죽어버린 후에 항왕을 누가 달래리. 그러니까 후생이 죽어버린 후에 항왕을 누가 달래리 라는 얘기는 이걸 말하는 거죠. 후공이 초나라의 항우를 잘 구슬려서 달래서 한나라의 왕의 아버지를 잘 모시고 돌아왔는데 만약 후생이 죽고 나서 다시 말하면 후생 같은 신하가 없는데 그쵸? 항우라고 하는 초나라 왕 같은 청나라의 쓰리 같은 왕한테 가서 누가 그걸 달래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럴 수 있다야 없다야? 없다죠.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가능 불가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결 가능 불가능 설의법을 통해서 문제 해결 불가능 뭐라고? 문제 해결 가능 불가능 그럼 이건 다시 말해서 낙관이야 비관이야? 시작. 비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런 신하가 없어. 이런 사람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초군 3년간에 간고도 그지없다 그랬어요. 초나라 군사와 싸우는 전쟁을 벌이는 이 3년 동안에 아주 엄청나게 힘든 상황도 괴로움도 그지없다. 청나라하고 싸우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런 지금 대립항이야 이렇게. 자, 어느 때에 한나라의 태양이 밝아서, 그러니까 한나라의 태양이 밝아서라는 얘기는 여기서 조선의 태양이 밝아서와 맞먹는 거겠죠. 태공, 즉 한나라 왕 유방 오게 하였고 그랬는데 전부 뭡니까? 대입해서 이해해야 돼요. 누구를 데려올까?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있는
두 왕자를 데려올까 이런 게 걱정이죠. 오게 할고 자 서리적 표현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요건 뭐야? 근심, 걱정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죠. 야 언제 한나라의 태양이 밝아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할 것이냐? 언제 우리 조선이 말이야 청나라를 제압해가지고 데려오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걱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관적 인식 지배적이고요.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5수인데요. 역시 미수록 부분입니다. 미수록분 제5수 모구모구 오구오구야 모구모구야 모구모구야 모구는 높은 언덕이라는 뜻인데 자, 돌아보니 위사람 알리없다 세월이 자로가니 칡줄이 길었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 시경의 구절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지금부터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기 찰칵 한번 해보세요. 자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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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자 그러니까 시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중국에 사서 삼경 그러면 뭐가 있어요? 블라블라 하면서 삼경에는 무조건 뭐야? 삼경에는 시경, 역경, 서경이 있잖아요. 그 중에 시경, 성시경 잘 자요? 아니야, 시경 아니야. 그 시경 아니야. 시경, 서경, 역경 가운데 시경. 중국 고전이야. 뭐라고? 중국의 고전인데 시집이야, 시집. 그래서 시경이야. 그래서 이제 국풍 해가지고 제3태풍이라는 곳에 모구라는 시가 나와요. 그 시에 보면은 이것도 그림 그려놓을 테니까 잘 봐. 연나라가 있고 위나라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쵸? 오랑캐 침략을 당한 연나라의 왕이 그래서 연나라의 왕이 자 누구? 오랑캐의 침략을 받은 다음에 도망갔어요. 어디로? 위나라 왕한테 도망갔거든요. 그럼 이제 연나라는 이제 망한 거죠. 그렇잖아요. 이 상황이야. 근데 연나라 신하들 그랬거든. 망한 나라, 왕이 없는 망한 나라에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신하들이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는, 그러니까 진의 왕이 몸을 숨기고 있긴 한데 여기가 와서 오랑캐를 제압해줬으면 하면 좋겠는데 안 와. 그래서 그 위나라 왕을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뭐 떠오르는 거 없니? 뭐 떠오르는 거 없니?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 오랑캐 자리에 청나라 집어넣고 그쵸. 성원 명청 하면은 명나라 이렇게 약간 이 느낌으로 그다음에 이게 조선 청나라 침략 받았는데 명나라 니네 어디 있어? 명나라 이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렇습니다. 명나라 섬기는 조선의 비애지요. 그럼 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초장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연시조 중에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비연계 오수. 비연계 오수 보고 있어요. 비연계 미수록 오수 보고 있어요. 자, 모구를 돌아보니 그랬어요. 이 모구가 아까 그 시경 특정 시 구절에 나오는 지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높은 언덕이에요. 언덕을 돌아보니 그래서 위사람은 알리없다. 그래서 위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현실에서는 무엇에 해당한다고 대응되는 거는 그쵸 명나라쯤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명나라 우리나라를 도와줄 우군 우리를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는 대상. 근데 알리 없다 오케이 관심도 없을 거고 그쵸. 그래서 이제 뭐야 요거는 비관적인 전망이 되겠죠. 기대를 하지 않는 거니까 그쵸. 알리 없다. 기대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자로 가니 그래서 세월이 엄청나게 빠르게 가니 자꾸 바뀌면서 자 막판 수험생들은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능 일주일 남았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칡줄이 길었어라 그랬어요. 칡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칡줄이라고 하는 거는 칡 사이에 마디가 성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길어졌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흘러갔다 이거야. 그러니까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주러 와 안 와? 오지 않는 사이에 세월이 엄청나게 흘렀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은 칡줄이 길었다는 거는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절망의 심화 뭐라고? 길었으라 절망의 심화라고 봐야 되겠죠. 절망의 심화. 칡줄이 길었다는 것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위나라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모르는 거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마지막 정장이에요. 자, 이 몸에 헤어진 겉옷을 기워줄 리 없어라 라고 했어요. 지금 이게 뭡니까? 이 몸이 누구죠? 화자죠, 화자. 이 몸은 화자예요, 화자. 화자의 헤어진 겉옷. 이 겉옷, 가죽옷이야, 가죽옷. 가죽옷이 헤어졌어. 다시 말해서 낡았어. 기워줄 리가 없어라. 그렇죠? 한탄, 영탄적 어조를 통해서 부정적 현실에 대한 한탄, 그렇죠? 비관적 인식 드러내기인 거죠. 우리 도와줄 사람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수록 부분의 십수입니다. 십수. 여기까지만 보고 우리가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자, 봅니다. 이거사 어린 거사 잔말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금지의 명령형 되겠네요. 자, 금지의 명령형, 뭐뭐지 마라. 금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명령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어린 거사라고 할 때 이거사, 어린 거사 이게 이제 청자가 되겠죠. 잔말을 하지 마라. 야, 그러니까 그만해. 칠실의 비가를 누려서 슬퍼하리. 슬퍼하겠냐? 누가 슬퍼하겠냐? 누가 슬퍼하겠냐?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아무도. Nobody, somebody, nobody.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도 귀 기울여 주지 않을 거고 공감해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비가 뭐야? 이 칠실은 자, 암흑 같은, 칠흑 같은 들어봤지? 칠흑 같은 할 때 칠자야. 그러니까 어두운 방이랄 때 어두운 방. 어두운 방에서 이렇게 부르는 슬픈 노래. 비가는 슬픈 노래를 누가 슬퍼하겠냐? 그러니까 이게 어두운 열려진 이 폐쇄적 어두운 공간에서 혼자 울고 있는데 누가 슬퍼하겠느냐? 어디서 탁주 한 잔 얻어 이 시름 풀까 하노라. 그래서 풀까 하노라 그랬어요. 이 시름을 뭐죠? 탁주에 기대해서 일시적으로 해소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일시적 해소. 근심 걱정의 일시적 해소 매개체가 되겠죠. 탁주는 막걸리입니다. 막걸리. 그쵸? 자, 요런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작품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은 이어서 산중잡곡 그리고 동락당. 동락당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별히 동락당은 EBS에 실려있는 부분 그거 뺀 나머지 전체를 다 일별해 볼 생각입니다. 동락당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 100개도 부족합니다. 자, 이렇게 다음 시간 예고까지 해 드렸고요. 자, 이제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뱃살 고den시가 EBS 수능 완성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배웠던 작품 비가 슬픈 노래를 부르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포기하는 자가 지는 것이고요. 지는 자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는 자가 패자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비가 부르지 않도록 그러는 일 없도록 지금 괴롭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다 보면 암행어사 출두요 같은 1등급의 소식, 합격의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북새곡의 메아리처럼 들려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패와도 같은 합격증 기대하겠습니다. 여기까지.